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을 다 쓰고 나서 글 발행하기 전에 반드시 꼭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에디터 1을 통해서 글을 쓰시잖아요. 제가 스마트 에디터 1을 통해서 글을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에디터 1을 통해서 글을 썼다면 스마트 에디터 1을 잘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모바일 이용자들을 위한 모바일 이용자가 딱 와서 내 블로그 글에 들어와서는 오래 머물며 내 글을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글쓰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글을 모바일에 맞게 모바일에서 읽기 편하게 뭐 간결하게 이제 편집을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그러한 작업을 비롯해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스마트 에디터 1과는 딱 다르게 별도로 뺀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스마트 에디터 1을 통해서 이제 글 쓰는 거, 일단 블로그 운영의 기본은 글쓰기이기 때문에 무슨 글이든 쓰셔야 됩니다. 네, 글을 쓰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 쓰고 나서 이제 발행을 할 때 제대로 발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 뭐 제목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선 제목은 가장 중요하죠. 제목을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본문 영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제목이죠. 제목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목에 오타가 있진 않은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블로그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제대로 글이 보여지는지, 글이 너무 모여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사진만 잔뜩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글 배치와 이제 글과 사진과의 배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기 쉽게 해주는 거. 뭐 맞춤법 검사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배치 이제 끝 정렬, 양끝 정렬을 해서 양쪽 끝이 잘 이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굵기나 이제 색깔 넣는 거 어떻게 편집을 해서 넣는지, 그리고 글 발행할 때 이제 태그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태그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것까지 확인하면 이제 모든 게 다 완벽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글 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글 발행 전 확인 사항이니까 글은 발행하기 전까지는 가야겠죠. 그래서 글과 사진을 이용해서 이제 글 작성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크롬을 열고 네이버 블로그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 내 블로그로 가서 글쓰기 툴로 가서 작성했던 글을 블로그에 하겠습니다. 저는 방베르테 캐슬 아르테 매수 타이밍 안내 이렇게 글을 썼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지켜서 쓰는 게 이겁니다. 사진 사이에 이제 글은 3줄 내지 4줄을 넣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글자 양이 아니라 이제 4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4문장이 되겠습니다. 4문장, 3문장 내지 4문장. 마침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으면 한 줄 띄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침표, 마침표. 여기는 4문장이죠. 4문장이 있고 이제 사진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도 마침표, 마침표 한 줄 띄고 마침표. 여기는 이제 3문장이 들어갔죠. 그리고 마침표, 마침표 한 줄 띄고 마침표, 마침표. 이제 여기도 4문장이 2문장 한 줄 띄고 2문장이 들어간 거고, 여기는 약간 패턴의 변화를 줬습니다. 마침표 한 줄 띄고 마침표 딱 2문장만 들어갔고요. 여기도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여기는 3문장인데 한 줄 띄워주면 좋겠죠. 여기도 마침표, 마침표. 2문장에 한 줄 띄고 2문장. 여기는 3문장이 들어갔네요. 들어보셨죠? 3문장. 여기는 마침표, 마침표 한 줄 띄고 마침표.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편집 작업이 아니라 작성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문장, 마침표, 마침표 있으면 한 줄 띄고 다음 문장. 마침표, 마침표. 여기는 한 줄 띄까요? 한 줄 띄고 다음 문장. 여기도 마침표 한 줄 띄고 마침표.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 사이에 3문장 내지 4문장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기를 안 띄었다. 그러면은 그냥 PC상에서 봤을 때는 2줄 반이 채 안 됩니다. 그쵸? 2줄 반이 채 안 되는데 모바일로 봐야겠죠? 모바일 화면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6줄이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냥 뭐야, 글이 이렇게 많아. 쭉 위로 올려버리겠죠.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대표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라 저는 다 보는데요. 다 보시는 대표님들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의 이제 사람들은 귀찮은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글자가 이렇게 다닥다닥 잔뜩 붙어 있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배치를 이쁘게 일단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겁니다. 마침표가 있고 다음 마침표가 있으면 한 줄 띄고 쓰라고. 그럼 여기는 세 줄, 밑에도 세 줄이 되죠. 한 줄 띄었을 뿐인데 굉장히 글자 간격이 이제 넓어졌습니다. 보기가 편해진 거죠. 많으신데요. 다 읽진 않더라도 조금은 볼 거예요. 아까 이 상태보다는 이 상태면 뭐 글자가 많아. 아예 읽을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띄워주면 여기서도 뭐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모바일 화면으로 들어오면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글쓰기 할 때 이제 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글쓰기 할 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글자 두 줄에 이제 한 줄 띄고 글 쓴다. 글자 두 줄에 한 줄 띄고 한 줄 내지 두 줄 쓴다. 그리고 나서 글 다 쓰고 나면 이제 사진 배치를 한다. 사진 배치까지 다 되고 나면 이제 이 모양이 될 거고요. 이제 글 발행 전에 확인해야 될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바일 화면으로 보는 겁니다. 클릭을 하면 모바일 화면. 이제 모바일 화면이 나타났죠. 모바일 화면이 나타났으면 저는 지금 양끝 정렬이 된 상태인데 양끝 정렬을 해주세요. 양끝 정렬. 첫 번째는 모바일 화면, 두 번째는 양끝 정렬. 양끝 정렬까지 했으면 세 번째는 맞춤법 검사입니다. 맞춤법. 그러면 제목부터 맞춤법을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이제 맞춤법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기계가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맞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다 기계가 맞진 않습니다. 매수 타이밍 나는 이거 그냥 넘기면 되고요. 매수 타이밍을 나는 그냥 넘기겠다. 롯데캐슬 아르떼 넘기겠다. 판단하신 건데요. 판단하는 네이버가 맞다 싶으면 수정 누르면 됩니다. 그럼 수정이 돼요. 롯데캐슬 아르떼가 넘기고 방패 오고요. 나는 그냥 내가 맞다. 롯데캐슬 아르떼가 내가 맞다. 오를 겁니다. 네이버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오를 겁니다. 나는 그냥 넘기겠다. 9개 중에 9개 다 됐죠. 위에 완료 있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일단 기본적인 맞춤법 검사는 다 됐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제목이에요. 제목에 오타가 있진 않은지. 제목. 아마 사람들이 검색하는 건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가 되겠죠. 아파트명. 방배동 아파트가 될 수 있고 방배동 사무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검색하는 게 맞는지 들어가는 키워드가 오타는 없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목에도 문제가 없다 하면 이제 대표 사진 보셔야 됩니다. 대표 사진은 이제 처음 나타나는 사진이죠. 네이버에서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를 쳤을 때 블로그에 여기서 처음 나타나는 사진, 이 사진이 맞는지. 만약에 난 이거 나타나고 싶다. 실컷 썸네일 만들어 놨는데 안 쓰면 안 되겠죠. 대표 사진이 돼 있는지. 대표 사진에 이제 녹색에 체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대표 사진입니다. 다른 사진 볼까요? 다른 사진은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회색 상태예요. 마우스를 가져가서 누르면 대표 사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진은 안 돼 있죠. 이 사진에만 이제 대표가 돼 있습니다. 대표 사진이 이게 잘 돼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이제 글자 사이사이 글자에 이제 강조하는 걸 넣어줘야 되겠죠. 뭐 굵기 변경, 밑줄 혹은 뭐 글자 색깔 이런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집을 언제 사야 할지 굵게, 기울기는 없애고 색깔을 주황색 이렇게 놓고, 여기도 보면 뉴스 기사라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난 여기다 강조해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난 여기를 강조해야겠다. 굵게 색깔을 분홍색을 해줘야겠다. 이건 길게도 해줘야겠다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밑줄이 있어야겠다. 여기 보시면 밑줄도 있습니다. 밑줄도 줘야겠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역시나 굵게, 이거는 하늘색인가요? 이렇게 줘야겠다. 색깔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글자가 좀 많다 싶은 부분에는 여기는 두 줄, 한 줄 띄고 한 줄 들어갔죠. 두 줄, 한 줄 띄고 글자가 또 들어갔다. 여기는 좀 긴 것 같다 하면은 이 사이에 더하기 버튼 누르고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도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시면 좋아요. 글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여긴 많이 들어갔네요. 한 줄 더 띄고 여기서 스티커를 또 하나 넣겠습니다. 얘는 울고 있으니까
어, 좀 밝은 이런 거 하나 넣을까요? 글자가 많다 싶으면 한 줄씩 띄면 되고요. 글자만 너무 붙어 있다 싶으면 뭐 이런 거 하나씩 스티커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밑줄 색깔을 넣겠다 하시면 색깔 넣으시면 됩니다. 색깔이 이게 지금 링크 연결됐나? 빨간색으로 넣고 여기도 한 줄 띄고 스티커를 하나 넣고 그리고 이제 광고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네이버 톡톡을 하나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다 한 건데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글을 다 작성하고 나서 해야 될 거는 모바일 화면입니다. 이게 이제 PC에서 작성을 하고 나서 모바일 화면을 본다. 두 번째, 양끝 정렬을 한다. 세 번째, 맞춤법 검사를 한다. 되셨죠? 맞춤법 검사까지 하고 그럼 모바일 화면 누르고 양끝 정렬 누르는데 1초씩 걸릴 겁니다. 맞춤법 검사하는데 30초면 될 겁니다. 제목 확인한다. 제목 확인하는데 1초면 되겠죠. 제목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1초면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글 간격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글 띄어쓰기 해주고 글이 너무 많으면 띄어쓰기 해주고 한 30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이 좀 많으면 이제 스티커도 하나씩 넣어주겠죠. 스티커 해주는데 또 한 30초 정도 넉넉하게 잡아서 스티커는 글 하나에 아마 한 3개, 4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뭐 많이 들어가면 4개, 안 들어가면 하나 내지 2개 들어가는. 그리고 해야 될 게 글자 굵기나 색깔 넣는 것도 한 30초. 그렇게 보면은 이제 다 편집하고 하는데 한 3분 정도면 넉넉하게 잡아 3분 정도면은 글 발행 전 확인해야 될 게 다 완벽하게 되겠죠. 완벽하게 된다는 거는 이제 모바일에서 모바일 이용자를 위한 글쓰기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모바일 이용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모바일 이용자가 내 블로그에 긍정적인 점수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이용자를 배려한 글쓰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제 모바일로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글을 조금이라도 더 보게 될 것이고 글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해서 다음 글을 볼 것이고 뭐 재방문을 할 것이고 뭐 댓글 공감 스크랩을 남겨줄 것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바일 이용자가 가장 많은 만큼 모바일 이용자를 위한 글쓰기를 하는 게 목표고요. 또 그래야만 내 블로그에 긍정적인 점수를 많이 받아서 상위 노출될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상위 노출될. 그래서 이렇게 글까지 다 확인하고 났으면 5번째인가요? 발행을 눌러서 카테고리 어디에 할 건지 저는 스마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머지는 뭐 기본 설정이 다 돼 있을 거니까 태그는 내가 이제 꼭 가져갈 필수 핵심 키워드 하나 내지 2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태그까지 방배 롯데캐슬라떼로 입력을 하셨으면 발행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글은 이제 완벽한 상태가 돼서 네이버로 뾰로롱 나가서 발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이버 검색 엔진이 글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일반 이용자들한테도 검색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 발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귀찮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은 일단 그냥 쓰세요. 글 쓰시고 사진만 넣으시면 되는데 나는 그래도 기왕 글 쓰고 블로그 운영하는 거 조금 빨리 상위 노출시키겠다. 블로그 운영 목적이 빨리 상위 노출시키고 광고에서 손님 만나서 계약해서 이제 매출 상승까지가 이제 블로그 하는 목적이잖아요. 목표잖아요. 그래서 상위 노출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광고를 썼을 때 광고 효과가 있겠죠. 상위 노출을 조금이라도 빨리 시키기 위한다면은 스마트 에디터 원을 통해서 이제 블로그 방문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오래 머물고 조금은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블로그 운영자로서도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 발행 전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뭐 이거는 오늘 하는 거는 뭐 실습이라면 실습이고 이해하시려면 이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화면 그리고 양끝 정렬, 맞춤법 검사, 제목 확인, 글 간격 확인, 스티커 넣고 글 굵기 변경하고
이제 발행 버튼 눌러서 태그까지 입력하고 하는 한 8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글 발행 전에 이거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일단 써서 하세요. 뭐 1. 모바일 화면, 2. 양끝 정렬, 3. 맞춤법, 4. 제목, 5. 글 간격, 그리고 6. 대표 사진, 그리고 7. 스티커 넣고 8. 굵기, 글자 사이사이의 굵기, 그리고 9번은 이제 발행 버튼 누르고 태그 입력하는 거. 9가지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확인하시고 발행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하시다 보면은 이제 조금은 익숙해질 거예요. 나중엔 글 쓰고 나면 정말 기계처럼 모바일 누르고 이거 확인하고 보고 대표 사진 보고 맞춤법 하고 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절대 한 3분 정도, 3분 이상은 소요 안 될 거예요. 처음 하신 분은 뭐 넉넉히 잡아서 5분 이내, 3분 안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보다 빨리 될 수 있는 작업이니까 한 번씩만 해주세요. 뭐 이 안에서도 나는 굳이 뭐 잘라낼 건 잘라내겠다, 꼭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대표 사진 만드셨으면 대표 사진, 그 다음은 이제 제목 확인하는 거, 그리고 글 간격 확인하는 거. 모바일 이 화면을 보는 것 자체가 모바일 이용자들한테 글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글 간격 같은 거 잘 볼 수 있게, 글이 너무 뭐 3줄, 4줄 정도면 됩니다. 5줄 이상 되지 않도록 이렇게 띄어쓰기를 잘 이용해서 글 간격을 넓혀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작업들도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거고, 익숙해지면 별거 아닌 작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스마트 에디터 1을 이용해서 글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글 발행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